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인수 회담과 프레스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되었고 대통령님과 저희 일행에 대한 배려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인수 회담과 약식 언론 질의응답은 약 50분간, 그 다음에 이어서 80분 정도 걸쳐서 오찬 회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회담하는 내내도 그렇고 또 오찬 말미에도 저희를 배려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다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 오찬 후에는 예정에 없는 백악관의 기념품 샵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거기서 모두가 뭐 선물들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선물에 대해서도 다 서명을 해서 주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고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이번 회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약식 언론 질의응답 상세는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 구체 언급은 생략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통상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통령님의 일본, 미국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되었고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찬 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발 전 브리핑을 드릴 적에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둘째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 국익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담을 보고 제가 들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CSIS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내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영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회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찬에서는 간략히만 다뤄졌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고 이 문제도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모두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통상 투자 분야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오후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발언 시간 제약이 만약 없었다면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 방산 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을 넘어서서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 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와 서버리스 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되었고,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X에너지가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SMR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컨텐츠 분야에서 디즈니, 넷플릭스, 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 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그리고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MOU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패키지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에 양국은 3,500억 불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고 어제는 저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미축과 계속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왜 왔고 누굴 만나느냐 이게 아마 대표 이제 두 분들이 통상 관련된 협상인데요. 간략하게 경과 정도 보고 드리고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상 협상 이후에 저희가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 날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저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양국의 비서실장 간의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부터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고 제가 일정 안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불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만 다만 경제, 안보, 관세 등 여러 협상의 여러 주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의 비서실장들은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저희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양국의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협상 타결에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측은 자신으로서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에 비서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안 받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주로 통상이나 외교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뉴스원 한대준 기자님.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실장님,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이성락 실장님께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올라오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에서도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회담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또 대통령께서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거를 전략적 유연화가 아닌 미래형 전략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동맹 현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1,50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발표한 금융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3,500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그런데 이제 3,500억 불 펀드가 이제 운용 방식이나 구조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주로 경제 안보 분야, 뭐 여러 핵심 광물을 할지 반도체, 여러 뭐 조선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했죠. 그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별개의 항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그런 FDI와 이 3,500 펀드는 미국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사업에 투입이 될 때는 두 개가 시너지를 낼 분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아침에 나왔던 그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결국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연계된 것인지 좀 해석 좀 해주시거나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CSIS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그 중국에 대한 안미경주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의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소유권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동안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여한다고 합니다. 소파의 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좀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이 이제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어떤 이제 경쟁과 대립이 조금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아까 먼저 해주셨죠?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고요. 대변인께서 잘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이후에 업데이트 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합의문 관련돼서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지가 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요. 두 번째가 그 조선소 얘기인데, 아까 벤스 부통령을 언급을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도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고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스 부통령도 마지막 본인 일정을
확인 못하셨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가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담 장소에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들은 연락들은 꼭 긍정적이지 않고 못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사실관계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 상황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네, JTBC 유선희 기자입니다. 그 비서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수지왈스 비서실장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에 한 라인이 구축이 됐다. 안보나 통상 이런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이 흘러갈 때까지 이런 걸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 멘트 중에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과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는 못 들었던 얘기 같아서 이것도 한미일이 같이 합작 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렇게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아시아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실무적으로는 뭐 알래스카 LNG 이렇게 특정을 해서 조인트 벤처 여기까지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3,500억 불 이제 패키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양국 간의 MOU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지와일즈 비서실장과의 한라인 이야기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그걸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려면 아직 안 써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양국에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내용입니다. 네, 아까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는 그 위성락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원전 협의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추가 협의 과정에서 전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려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를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좀 부연하실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차원에서는 지금 협의를 좀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회의 참석자가 원래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셨는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이제 에너지부 장관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하고 그런 협의 채널을 조금 더 공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두 라인에서 앞으로 그런 상업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합니다. 네, 일단 MBC 김재경 기자고요. 다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보 뉴스로 보기에는 트럼프 홍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첫 시작 전부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그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준비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포인트였다라고 찝어주실 게 있다면 뭐 하나 몇 개 정도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무기를 좀 사달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연설에서는 이제 국방비 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이나 그 업무 오찬 이런 데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화나 뭐 시기, 수치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회담 준비에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감안하고 뭐 검토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대로 귀결됩니다. 결국 보면은 대통령님 대응이 이제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는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무슨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잘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는 약간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첨단, 좀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미팅 오브 마인드가 있었다고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진짜 좀 넘어가고요. 저희도 시간이 늦어서 제가 조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박근상 기자입니다. 저 정책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 투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한국이 말하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7월 오늘 정상 두 분 정상께서는 간략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협상 언급하셨고 러튼이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막 비구속적 MOU를 맺을 때 우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논의를 잘해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시면 두 분은 7월 30일 날 아까 우리 안보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상 합의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이제 러튼이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무적인 그 MOU 문구를 이제 지금은 서로 그 문구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러튼이 장관이나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이제 지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좀 그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항들이 지금 단계로 가니까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변호사도 채용해서 협상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보다 실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데 전문가들도 이제는 들어와도 되겠다. 이게 정상 간에 이제 이 합의가 한 번 더 확인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 논의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한 대로 하루빨리 좀 MOU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정도 취지로 이해합니다. 질문보다 질문만 제가 더 질문을 받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안 하시는데. 네, 저 YTN의 강진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보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오찬 시에도 좀 그 이슈를 놓고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주 관심사는 지금 상태를 계속 두면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동안의 경과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위를 봤으므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북 쪽에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에이펙 계기도 거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하고 구체화를 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한빛 기자,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었던 간담회 때는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논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이 보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일본 먼저 방문을 했던 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왔고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순간을 꼽자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아마 좀 말씀을 이런저런 소회나 어땠는지를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봤더니 뭐 어떻더라, 이러한 좀 인간적인 평가나 소회가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위비의 개념을 좀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를 좁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는 걸 좁게 보는 거고, 방위비를 좀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면 좀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좀 좁게 봐야 됩니다. SMA에 국한해야 됩니다. SMA를 재론하자. 1억 5천만 원 정도로 돼 있는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이니시에이트 하는 바인데 그 속에서 뭐 무기 구매라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SM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일하고 방미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정부 내외를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소한 2차례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무슨 극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측 파트너만 보면 USTR의 그리어 그 다음에 재무 투자 관련해서 러트닉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누구죠? 베센트 그 다음에 루비오가 또 안보 관련해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정무 파트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맡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각 부 장관님들이 맡고 여기에 경제 관련된 파트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또 외교 안보 뭐 주대에게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 안보실장님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영역이 넓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쪽 파트가 설명이 좀 잘 되고 진척이 있었는데 이쪽이 후퇴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이쪽이 좀 후퇴가 됐지만 이런 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이 3실장들이 그 논의를 지금 기간에 해왔고 중요한 단락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지점이 보다도 그냥 이 과정이 되게 그래서 과정이 좀 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로서는 별로 약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협상을 놓고 두루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오늘은 그 뒤로 못 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정이 다들 바빠서 저도 사실은 또 다른 미팅도 있고 이래서 못 뵀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무슨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